네, 뉴스 신세계. 오늘은 오마이뉴스 과구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과구신입니다. 오늘 첫날이죠? 네, 하이킥 진행하는 거 처음. 예, 월수 하시죠? 네, 월수. 예, 기대가 큽니다. 네, 저도 3년 만에 하이킥 자리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또 앞 전임자가 워낙 또 이 크셨던 분이라서 그분이 빈 자리를 좀 어떻게 메워볼 수 있을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딱 이 명절부터 시작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요 53.5%로 한 4주 만에 소폭 올랐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긍정평가자가 53.5%인데 이 수치가 지난주보다 1.5%포인트가 오른 거였습니다. 사실 이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이 기간 조사에서 9월 첫째 주 이후로 3주 연속 조금씩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번에 그 하락세를 멈추고 약간 오르는 반등한 수치를 보여줬고요. 부정평가 응답자는 43.3%로 그 전주보다 0.8%포인트 내렸습니다. 계층별로 살펴봐도 이 같은 이제 지표들이 나오는데요. 부울경에서는 48.8%로 전주 대비 4.5%포인트로 꽤 크게 증가를 했고요. 여기는 그 지난주 한 주 만에 4.5%포인트가 떨어졌다가 바로 다시 회복한 모양새였습니다. 광주, 전라, 호남 지역은 79.9%로 4.4%포인트, 인천, 경기는 54.3으로 1.4%포인트, 대전, 세종, 충청 50.5%로 0.7%포인트가 모두 오른 수치를 보였는데요. 반면에 약간 떨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서울은 48%로 0.4%포인트, 대구, 경북은 43.6%로 1.5%포인트가 떨어진 수치였습니다. 이 같은 성향이 연령대별로도 비슷했는데요. 70대 이상은 7%포인트나 올랐습니다. 46.4. 40대도 4.9%포인트 오르면서 70%를 넘겼고요. 30대도 3.4%포인트가 올랐는데 반면 60대와 20대에서는 모두 조금씩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봐도요. 중도층은 55.2%로 그 지난주보다 1.0%포인트 내렸고 보수층도 0.7%포인트 하락했지만 진보층은 3.2%포인트 오르면서 교차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하고요. 야당 국민의힘이 다시 격차가 벌어졌다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도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지지도처럼 조금씩 하락하면서 국민의힘과 많이 붙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약간 벌어지는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지난 1일과 2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는데요. 민주당이 47.2, 국민의힘이 35.9%였습니다. 민주당은 3.9%포인트 오른 거고 국민의힘은 2.4%포인트 내려간 거라서 격차가 지난주는 5.0%포인트라서 오차범위 안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1.3%로 두 자릿수 격차로 3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다시 벌어졌습니다.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의 오차 범위였고요. 정당 지지도 조사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응답률 국정수행 지지도는 4.9%, 정당 지지도는 4.1%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여권 지지율 상승. 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요. 뭘로 추정됩니까? 보통 이런 걸 하게 되면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우리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추정한다. 분석 자료를 같이 주거든요. 리얼미터가 밝힌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오픈 AI와의 MOU 체결 같은 외교적 성과가 확실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순방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코스피 3,500 돌파, 수출 증가 같은 경제 호조세, 물가 안정 촉구 메시지, 또 어르신 일자리 같은 민생 정책 같은 긍정 평가가 견인되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 전산망 화재 사태에 대해서 좀 빠르게 공식 사과가 나오고 전수조사를 지시한 부분도 악재기는 했지만 조기에 잘 진화했다 이런 식으로 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재인데 대처를 잘했다 이런 평가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마이너스 될 만한 요인들을 좀 많이 좀 방어했다라는 걸로 나오고요. 민주당 지지도가 오른 것도 마찬가지로 국가 전산망 화재 관련해서 정부의 책임 인정과 복구 노력이 오히려 긍정적인 이미지를 줬다라는 거고 외교 경제 성과 또 검찰청 폐지 같은 사법개혁 이슈가 지지층 결집을 이끌었다라는 건데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렇게 오르다가 왜 다시 꺾였냐 보게 되면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도 있고 또 권성동 의원이 이번에 구속된 것도 있죠. 사법 리스크에 더해서 전산망 마비 사태를 현 정부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게 오히려 지지층 이탈을 초래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내어 놓았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문제, 검찰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석 민심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사실 이것도 사실 민주당에서 계속 추석 민심 밥상에 올리겠다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의제인데요. 비슷한 시기에 두 방송사가 각각 여론조사를 했는데 두 지표가 모두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우선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도 간단히 소개해드렸던 MBC 여론조사 좀 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는데 정치개입 논란으로 사퇴해야 한다가 47%, 사퇴할 필요 없다가 39%로 사퇴해야 한다가 더 높게 나왔고요. 청문회에서도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가 54%로 과반이었습니다. 동의한다는 32%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검찰청 해체는 상당히 팽배했는데 지지한다가 48%. 검찰청 해체에 대해서요. 해체 지지가 48, 지지하지 않는다가 46%로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일과 2일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전화 면접이었고요. 응답률은 13.9%, 표본 오차는 신뢰 수준 95%,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 역시 비슷한 여론조사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BS가 4일 발표한 건데요. 이것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야 할까요? 물었더니 사퇴해야 한다가 48, 사퇴하지 말아야 한다가 35%로 역시 오차범위 이상 사퇴해야 한다 여론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이거는 MBC 여론조사보다 더 벌어졌군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차이가 보이죠. 이념 성향을 중도로 밝힌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퇴해야 한다가 44%, 사퇴하지 말아야 한다가 35%로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또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 조 대법원장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거에 대해서 적절성도 물어봤는데 적절하다가 51, 부적절히 35%로 역시나 적절하다는 의견이 또 많았습니다. 전반적인 방향은 MBC 조사와 비슷하군요. 네, 거의 뭐 숫자의 차이만 있을 뿐 이 기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또 이 검찰청 폐지, 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찬성이 52, 반대가 42%로 10%포인트 차이가 났고 중도층도 50대 43으로 오차범위 아니었지만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는 이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는요. MBC 조사는 거의 비슷한 걸로 나왔는데 SBS 조사는 크게 차이가 났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차이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BS 조사 같은 경우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소스에 의뢰해서 1일부터 2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조사였고 1000명 응답, 응답률은 12%, 표본 오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항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난 날 좀 보니까요. 검찰청 해체해야 되냐 물으니까 지지한다가 48%, 지지하지 않는다가 46%인데 이걸 질문을 좀 같은 내용인데 좀 바꿔 하니까 예를 들면 검찰청 폐지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뭐 공소청으로 이렇게 좀 풀었으니까 찬성 반대가 더 벌어졌군요. 그러니까 찬성 52%, 반대 42% 이런 식으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을 그냥 해체한다고 했을 때는 그럼 검찰이 하던 업무도 어떻게 되는 건지 약간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뒤이어서 이 SBS 질문 같은 경우 검찰청을 폐지하는데 수사권은 이쪽에, 기소권은 이쪽에 나누는 정부 조직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디테일하게 물어봤더니 격차가 좀 벌어지는. 이러니까 검찰청 폐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 차이는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요. 이 민주당하고 용산 대통령실 어떤 개혁 법안에 대한 속도 차이 뭐 이런 걸 은근히 강조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뭡니까? 이제 엑셀과 브레이크 차이가 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우상호 수석이 이제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요. 정무수석으로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고 물어보자 민주당의 입장이나 취지에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고민을 할 때 제일 난감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제가 대통령의 생각을 여당이겠죠. 전달을 하면 당이 곤혹스러워할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정무수석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라고 진행자가 묻자 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가장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당에 간섭을 하지 않다 보니까 당이 결정한 것에 대한 배경을 알고 싶어 한다. 이렇게 전달을 한 건데요. 아무래도 좀 그러다 보니까 최근 검찰개혁 입법 같은 개혁 작업에서 약간의 뭐 잡음 비슷하게 좀 나왔던 것들이 있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정무수석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율을 하는 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토로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또 좀 의미심장한 말을 한 게 여당과 대통령실이 협력해서 개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 자체에 대해서는 맞는데 중도 진영, 합리적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좀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게 국민의 사랑도 받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기 위해 접근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여건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좀 시끄럽다는 총평이 보이기 때문에 시끄럽지 않게 개혁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 TV 프로 냉장고를 부탁해라 그러죠? 네, 그렇죠. 냉부해라 그러는데. 네, 냉부해. 이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이게 좀 계속 연일 이슈의 중심에 있는데요.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이 원래 어제였는데 오늘로 바뀌어서 오늘 밤 10시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대통령실이 방송 연기를 요청을 했던 건데 JTBC 측의 설명은요. 추석 특집이 6일 월요일 밤 10시로 편성 변경됐다라고 밝혔는데 이 연기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이제 하루 바꾼 겁니다. 대통령실이 그럼 왜 이렇게 연기 요청을 했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 때문에 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사망하는 사건도 있고 추모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방영 연기를 정중하게 요청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서면 브리핑에서 김남준 대변인이 추모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을 했고 이 때문에 방영 연기를 정중히 요청했다고 했는데 원래 이제 예고편도 공개가 되면서 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어제 추석 특집으로 진행이 예정이었고 제철 식재료로 요리한 K푸드를 홍보하는 것이 이번 방송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화재 때문에 담당팀을 총괄하던 공무원도 사망을 했고 이 방영 시기가 좀 부적절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시지 않겠냐라고 해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나가죠, 그래서? 네, 오늘 밤 10시입니다. 자, 야당 반응은 뭡니까? 계속해서 어떤 뭐 대통령 사과도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사실 연일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 공무원의 빈소를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예능 촬영을 기획했던 참모진과 대변인 모두 경질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SNS에도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상황 속에서 무슨 생각으로 예능을 촬영한 거냐라면서 대통령 부부의 냉장고 속이 아니라 대통령 머릿속이 궁금하다 이렇게도 비난을 했고요. 또 이 문제를 가장 처음 제기한 게 이제 주진우 의원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화재 이후 이틀간 회의 주제나 현장 방문 없이 침묵했다라면서 이거 지금 뭐 잃어버린 48시간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SNS에 처음에 이제 냉부의 예고편이 떴는데 촬영이 일주일쯤 전이었으니 화재 발생 그 무렵인데 이때 예능 촬영을 한 것 자체가 수습의 골든타임을 놓친 거다. 문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의가 밀리고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 예능 촬영 때문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이어서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 지적처럼 대통령은 국민 앞에 초단위로 이 일정을 밝힐 의무가 있다라면서 진실을 은폐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공무원이 사망한 것도 밤샘 복구 지시와 대통령 면피용 닭달 때문에 공무원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이건 공무상 재해다 이런 식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반응은 뭔가요?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쟁화한 점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타임라인을 공개를 했습니다. 26일에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27일에 화재가 완전히 됐는데 28일 오전에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했고 28일 오후에 해당 프로그램 촬영이 있었다. 그리고 촬영이 끝난 이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를 했다. 결국 이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 대통령이 할 일을 방기한 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좀 이해가 되는데요. 타임라인을 공개했네요. 그러니까. 네, 나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26일 오후 같은 경우에는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고 그 귀국 후에 바로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라고 언론 공지를 한 바 있음도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주진우 의원의 문제 제기는 허위사실 유포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도 반응을 따로 내놨죠. 네, 민주당은요 이게 흑색 선전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박순석 대변인이 앞서서도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이 국가적 위기 상황이고 또 사망 공무원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데 대한 침통할 따름이다라고 했고요. 민주당은 실제로 서울경찰청에 주진우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백승하 원내대변인도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거짓 선동과 분열 정치라고 했는데요. 이번 방송은 경주에서 11월에 열리는 에이펙에 앞서가지고 K푸드와 K콘텐츠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문화 외교의 일환으로 한 건데 48시간 실종설까지 제기하는 건 명백한 허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은 이후에 중대본 회의도 주재를 하고 사태를 진두지휘했고 현장 점검과 재발 방지 논의도 이어갔다. 명절에도 분열과 증오를 퍼뜨리는 정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겠느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요.
네. 풀려난 다음에 왜 공소시효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는 건가요? 네, 이진숙 전 위원장 이제 석방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과연 적절했는지를 두고 지금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남부지법이 체포 적부 심사 신문을 마친 뒤에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때 뭐라고 했냐면은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상당한 조사가 진행이 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도 없고 추가 조사 가능성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인용은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체포 자체는 적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체포가 적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공소시효 문제였습니다.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러서 조안 조사를 하지 응하지 않은 이진숙 체포할 만했다라는 건데 이제 변호인 측에서 아니다. 공소시효 계산이 잘못된 거다. 체포는 부적절한 거였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체포는 부적절한 이유가 아직 공소시효가 많이 남았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네, 그렇죠. 한쪽에서는 공소시효가 지금 임박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법원에서 체포적부심 때 명확하게 얘기를 했던 게 다 체포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였거든요. 다만 더 붙잡아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풀려난다라는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공방이 있다 보니까 경찰 측과 다르게 이진숙 전 위원장 측에서는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체포 자체가 부적법한 거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석방된 다음에도 계속 어떤 정치적 주장을 하는군요. 이진숙 전 위원장은. 그래서 많이들 해석이 분분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떤 해석이 분분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진숙 전 위원장이 사실 차기 선거를 노리고 지금 뭔가 본인의 정치적인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예전에도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지금 정치 평론하는 분들은 출마를 기정사실로 거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분위기는 거의 그렇기는 합니다. 본인도 그런 것 같고요. 해석은 겉의 모습은요. 아니 보통 이제 여의도에서 NCND라고 하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 하는 걸로 해석을 하거든요. 이진숙 위원장이 여기서 명확히 답을 하지 않고 있고 가는 곳마다 유튜버들도 그렇고 지지자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약간 이제 개인 팬덤화되는 경향도 약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원래는 6차례 소환에 불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죠. 애초에는 3차례라는데 6차례 소환에 불응한 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합니까? 왜 그랬다는? 그러니까 이진숙 전 위원장 측에서는 이전에 이제 뭐 서면으로 요구를 받은 건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명백하게 한번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거는 국회에서 표결이 있던 그 상황이었죠. 방미통일법 통과했을 때. 근데 이 경찰 측에서는 그러니까 방미통일법 그때를 제외하고서라도 충분히 여러 차례 했는데 안 했다라는 거고 법원에서도 팩스도 보내고 전화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몰랐다라고 하는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법원도 그 6차례를 몰랐다는 건 아니라.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우신 기자였습니다.